안녕하세요. 다이앤과 그레이스의 시사 톡톡. 오늘도 톡톡 튀는 네, 톡톡 튀는 시사 내용으로 이야기. 네.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런가요? 네. 벌써 아니면 반응이 또 좋다고 난리 났어요. 소문이 돌고 있나요? 네. 전 세계에서 난리 났어요. 글로벌화 되는 네, 우리 네. 오세아니아 위클리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 뉴질랜드에서 상 받아야 돼요. 어머. 그렇죠. 아, 뉴질랜드 그러게요. 지금 홍보가 엄청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15대 회장님 되실 분 각별히 귀 네. 기울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좀 네, 깔아놓고, 네, 깔아놓고 좀 있습니다. 일하시기 쉽게. 네, 네. 전 세계에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네, 선거가 또 시작되는 모범적인. 거니까 모범적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선거, 그쵸, 우리가 선거 얘기. 선거 얘기 좀 해보고, 네, 과거 네, 어떤 일이 하다가 있었는지 나눴었죠. 또 재밌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네. 요번에 15대 새 회장 선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지난 5월 1일 날, 네. 지금 6월 1일이 이제 투표 날로 공지가 되었어요. 네. 근데 5월 1일 날, 모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시총회 공고를 하면서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는 그런 네. 공고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러게 기존에는 사실 신문 지면을 통해서 아무리 요새가 인터넷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네. 사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들을 교민 여러분들과 네. 좀 자세히 신문에 안 났나요? 안 났죠. 네, 그래서 마지막 저도, 주에 네, 4월 못 마지막 주에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광고가 나가서 제가 또 네. 본의 아니게 관심 있게 모든 신문을 네, 네. 봤는데 전혀 없어서 네. 이제 신문사 뭐 사장님과 예산도 조금 있다던데. 조금 분위기에서 이번에 공탁금이 그래요?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지금 5월 1일자 공고 보고 좀 놀랐는데 네. 일단 한번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일부러 보지 않는데 저희 또 일부러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네. 또 저희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꼭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투표에 그 참여하셔야죠. 보통 투표로 선출되는 직이 네, 한인 회장과 감사. 감사를 같이 네. 이제 투표를 선출을 하죠. 네 러닝메이트는 아니죠.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별도로. 나오니까 뭐 내부적으로 대표. 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네. 날짜는 6월 1일, 네, 6월 토요일 1일. 네. 몇 시부터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일단 투표 장소를 보니까 오클랜드 한인회관하고 그리고 3개 맞아요. 추가 투표소가 아마 공고될 예정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네, 보통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뭐, 하시던 분들은 또 아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정확하게 정확하게 추후에 알려주시면 되겠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일단 급한 건 입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시는 게 제일 급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6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네. 17일 금요일 5시까지 네. 5시까지 이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옛날 생각나네요. 저희 남편 처음 나갔을 때 제가 반대하느라고 그때 공탁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머리를 쓰다가 제가 체크를 들고 잠적을 했거든요. 공탁금이 없으면 무슨 키 들고 도장 들고 갔나? 공탁금이 없으면 네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딱 제가 잠적을 했는데 진짜 그 낙선의 그 아픔을 꼭 겪어야 했던 것 같아. 아니 또 아시는 분들 두 분이 꺼줬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빌려줬다라고 해야 되나? 대출 아니 대출 대납 맞습니다. 국장. 대납을 해주셔가지고 오, 제가 대단하시네요. 5시가 딱 지나고 나타나셨어요? 여유 있게 체크북을 두고 딱 왔는데 우리 남편이 더 여유 있게 룰루랄라 피는 놈이 그래가지고 나는 놈이 그러게요. 또 제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 대납을 해주신 분들이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열의가 대단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엔 제 기억에 만불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뭐 듣는 소문에 아직 의하면 만불 2배 정도로 올 그래요? 거라는 2만불? 네. 아직 그 정확한 금액은 안 발표가 네. 된 것 같아요. 공고가 안 돼 있지만 뭐 네.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은 그렇게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등록금 후보 등록 시 돈을 받는지 물론 이제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후보 등록금을 받는 이유로
조금 젊은 인재들이라든지 좀 아니면 제한시키는 또, 거죠. 그렇죠. 또 이 비용이 사실 만불이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고 또 이 만불 이외에 공탁금 외에 또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시다 보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기존에는 네. 왜냐면 한인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었죠. 네. 한인회장 이걸- 등록하실 때 내는 공탁금이.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한인회관 자체가 안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뭐 리즈도 많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에 뭐 한 30만 불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제한을 두는 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실 한인회장이라는 자리가 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정도의 재정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네.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이제 공탁금이 들어오게 되면 선관위에서 기본적인 비용을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15대 한인회에 넘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매 회마다 이제 한인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좀 여유 있게 많이 받기를 원하고 네. 새로 되신 한인 회장께서는 그리고 이제 또 그 15대 선거 아니면 그 당시 선거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클리어하게 그렇죠. 교민들한테 오픈을 네. 하는 그렇게 해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한인의 웹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거기에 그 사실 한 달씩 이렇게 올리기는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그거 이외에 회의로 그리고 또 선관위 지출이다든지 특별한 이런 지출이 있을 때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세 분만 나와도 거의 6만 불이에요. 큰 그렇죠. 돈이거든요. 2만 불이라면. 네, 만약에 2만 불이라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산인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좋은 곳에 이제 돈이 흘러간다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여유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쓰게 된다면 그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네. 뭐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네. 항상 클리어 해야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제가 은행에 있었지만 그러셨구나. 저희는 은행 사고는 돈하고 관련된 거는 당일을 넘기지 말라라는 얘기가 당일을.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죠, 돈을 잘못 그렇죠. 주면 당일날 손님한테 클리어하게. 해결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날이 되면 약간 다른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게 돈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이건 공급인데.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클리어하게 쓰고 만약에 재정이 괜찮다면 조금 적은 금액으로 입후보하고 또 선관위에서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좀 후보자들에게 어느 정도 룰을 줘서 그 후보자가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돈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보고하고 선관위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에 좀 기본 좀 이제 더 룰을 만들어야 되겠죠. 선관위에서. 추정한다면 참 좋을 것 같겠다는 좋은 생각을 의견이시네요.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젊은 세대들이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곳곳에.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곳곳에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관심은 살짝은 있어요. 근데 나는 관심 없어 하는데 저희 2세들이 들어가 있는 아무리 뭐 기관 아니라도 당신이 아니면 네가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 쪽에도 좀 연락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아마 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한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살든지 사실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우리의 뿌리를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건 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조금 들어봤더니 그래서 아니 근데 앞으로는 돈도 돈이지만 기존의 한인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 그렇죠. 그런 네. 에너지와 열정을 해서 이제 보기에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을 기성 그렇죠. 세대들이 너무 많이 보여줬죠. 나름대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과 이유가 있었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우리 후세는 좀 그러나 우리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네. 봤을 때는 왜 꼭 저렇게밖에 못 풀었나라는 그렇죠. 그런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인문화회관이 완공된 시점에서는 좀 더 젊고 현지화된 젊은 친구들이 인발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게요. 조금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우리가 이른 시기상조의 바람을 갖는 건지 저희도 뒤로 물러나기는 아직은 좀 그렇지만 사실 제가 14대 이사를 잠시 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러셨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꽤 많은 젊은 층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작할 때. 네, 네. 또 인선이 좀 잘 돼서 뭐 회계사 그다음에 또 변호사는 없었지만 어쨌든 각 분야에서 변호사는 고문이셨지만 네, 대학생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고루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 한인의 위상도 떨어지지만 우리만의 그렇죠. 우리만의 리그가 우리만의 되는 거죠. 잔치 뭐 먹고도 이제 네.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뭐 먹는 것도 크게 없지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밖에서 볼 때 시각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맞아요.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가 어쨌든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절대로 동떨어질 수 없는 게 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의 어떤 긴밀한 뭐 이렇게 상호 연관이 없이는 저희가 그렇죠. 뉴질랜드에서 바른 우리의 정체성, 위상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영입이 되고 네.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제 새로 되신 한인 회장께서는 그런 분들을 마음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듣고 계신가요? 그러시리라 생각이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간 죄송합니다. 후보 등록은 네. 17일 다음 주가 다다음 주가 되는 거죠? 네. 네, 다다음 주 금요일 5시까지 까지 마감이 되네요. 네네. 네. 서류는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인회관 2층에 돼 있네요. 네네. 이간 선관 사무실이 있네요. 네. 한인회관 2층, 뭐 한인회관 5번지 다, 네, 아거스 아거스 플레이스. 예, 이 부부 하실 플레이스. 분들은 네네. 다 아시겠지만 네. 네, 다시 한번 지금 추억의 그 주소를 네. 불러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부자 자격 한번 자격이 읽어봐주세요. 있네요. 네네. 이 후보자 자격이 회장 후보자 자격으로는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제9조. 잘 안 보입니다. 네네. 안경을 쓰겠습니다. 9.1조, 예. 네네. 9조 1항, 9.1 9조 1항, 예. 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그러면은 9.1조를 봐야 되겠죠. 9조 봐야 1항. 되겠죠. 네네. 그리고 다음번에 봐서 알려드릴까요? 네네.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100인 이상의 네, 추천을 받아 동일하네요. 네네. 100명의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 규정 11조에 따른 기타금을 납부하고 네. 후보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네. 선관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기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네, 또 생각하시고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네. 네, 구조 1항이 여기 아래 표시되어 있는 건지 구조 1항이 무엇이다라고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기타금을 납부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범죄 사유나 그렇죠. 범죄 수연 조사를 하고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영주권자 것이고, 이상 네. 뭐 이런 오클랜드에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 선관위 내용이 등록 되겠죠. 서류를 당연히 이제 제출해야 되고요. 네. 아래도 또 약간의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감사 네, 후보자 감사는 자격 동일한데 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세 분의 후보가 나오시게 되면 세 분의 다 추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한 사람은 네, 회장 한 명, 감사 한 네. 명까지는 되겠지만 뭐 세 명의 후보자에게 이제 모두 네 동일하게 추천을 네. 하시면 안 되죠.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런 그러셨나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골에서 이제 설렁탕 먹으러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골 할아버지들이 분들, 이제 그렇죠. 가셔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또 다른 후보가 또 갈비탕을 사준다. 그래서 갈비탕을 드셨어요. 그리고 또 곰탕도 딱 들어갔는데 이제 투표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아, 이놈은 설렁탕을 얻어먹었고, 이놈한테는 갈비탕을, 이놈한테는 곰탕을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해줘야 누구를 돼? 찍어야 하나, 그래서 중간에 찍으신 거 아니에요? 선심을 가지고, 뭐 얻어먹은 놈한테 다 주자 해서 다 찍어서. 네, 그래서 무효 처리되셨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근데 뭐 설렁탕, 곰탕 한 번을 못 얻어먹었어.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되죠, 안 원하시는 되죠. 네. 분 딱 한 한 분. 분만 본인이 내가 진정으로 밀어주고 싶다 하는 분 한 분만 추천을 할 때도 그렇고 네. 감사는 상관없습니다. 회장 감사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생각 나중에 없이 했다가 양쪽에서 확인이 되면 둘 다 무효가 무효 되나요? 처리되죠. 그렇죠. 네네. 네네. 네, 잘 고려하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의 관심은 투표권자죠. 네. 저희는 투표권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조금 이제 애매하다 네, 이런 클리어해.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가 좀 클리어하지 않은지 첫 번째 보시면 네. 투표권자의 자격이라고 돼 있고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다는 말이 괄호 안에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그- 말은 맞죠? 네, 회비 네. 납부 여부와 무관하다. 네. 써 있으니까 맞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니까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 네. 네, 저기 뭐 중국 국적이나 근데 시민권자는 상관없습니다. 네, 뉴질랜드 네. 시민권자는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자, 워크 비자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체류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까지 다 가능해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해야 될 게 한인회 정회원이라는 것이 네. 이게 14대 때 임원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회비를 낸 사람을 정회원으로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보면은 정회원이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회원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정회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죠. 정회원하고 명예회원하고 또 무슨 명예- 회원이 있나요? 비회원? 그거는 등록이 안 필요 해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옆에 보면 평생회원은 또 정회원이고 그렇죠. 등록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등록이 된다는 건데 그 액션이 바로 저희가 상식적인 면에서는 회비를 내는 거죠. 한일비를 내는 거. 그런데 이런 이제 부분은, 처음에 보면 회비 네. 납부 여부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나요? 근데 내가 여권을 가져가서 한국 국적인 여권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냥 투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투표 가능하죠. 등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돈을 안 낸다면. 정회원으로도 그렇죠. 네, 돈을 안 그렇죠. 낸다면. 근데 등록의 요거는 과정이. 조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뀌어서. 사실은 어. 당일날 등록받는 게 예전에는 현실적이죠. 어떻게 됐죠? 당일날 등록은 받았죠? 그렇죠. 근데 많지 않으셨죠. 네, 그러니까 당일날 받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선거 많이 참여를 참여, 독려하기 할수 위해서. 예,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요, 일을 해보니까 이게 좀 어렵고, 그리고 자칫 투표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등록하는 절차, 물론 이거는 돈을 내고 정회원으로 등록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와서 그걸 과연 지금에 있는 이 시점에서. 한인의 그 규모나 지금 상황으로 등록도 하고 뭐 이 선거도 하고 이게 될까? 비효율적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정회원에 한해서 투표권자를 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11대 한인회 투표를 할 때 저희가 그걸 바꾼 게 나라에 세금을 안 낸다고 그 사람이 그 나라 국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잘- 2793표에 네. 그 11대 때 그 동원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정회원이 아니어도 오클랜드 교민이고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 워크비자 소지자까지 되면 모든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하신 아주 것 잘한 같아요. 거죠. 왜 그쵸? 그러냐면 제 이제 여러 번 저도 다른 분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에서 네, 한인회관의 어떤 그 금액을 네, 지원받았잖아요. 네네 엄청난 그게 금액이 사실 왔죠. 네. 그 홍영표 회장님이 참 또 물심양면 네, 네. 고생해 주시고 또 많은 네. 감사합니다. 그- 재외동포자 이 시간을 네, 네. 위해서 그 저희가 한국을 저희가
일단 의지로 떠나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떠나 나온 교포들한테 그런 그럼요. 지원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전생에서 가장 네. 큰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뭐 몇만 네. 불, 2만 불, 3만 불, 5만 불 정도의 네. 금액인데 15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네, 저도 살짝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인구가 많은 한인 인구가 많은 뭐 캐나다나 다른 쪽도 다 이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안 나갔죠. 그래서 네.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네. 네, 거기에 노고를 다시 한번 홍영표 회장님 꼭 이제 전해드리도록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돼요. 다음에 오시면 차 한잔 얻어먹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근데 이제 진행하는 걸로 당대 한인회장이 다시 차기 후보로 나올 때는 이게 conflict of interest 약간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우려는 있지만 뭐 제도상은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누가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제 할수 있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표를 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감사가 지금 이제 그 회장과 같이 음. 그 후보로 나가서 선출이 되잖아요. 네. 선출직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개 그 기구는 그런 선출직으로 조금 공정함이 이렇게 표가 될 수 있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선관위원장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분쟁관리위원회가 있죠. 네네네. 분쟁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 뭐가 한인문화회관 있죠? 분쟁위원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네네. 이전에 한인회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그 권고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어디나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그런 게 있는데, 좋은 거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늘 분쟁이 만약에 생긴다면 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없을 때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회장이 뽑았다. 회장이 인선을 했다. 이러면 분쟁이 회장하고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가장 큰 과연 건데. 이게 이제 분쟁이 조정이 될 그렇죠. 것이냐.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좀 여론화돼서 이 발전하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선관위, 말씀이세요. 분쟁 조정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관 개정위원장. 이 정관을 또 새로 된 한인회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쉽게 바꾸시죠. 내가 정관 개정위원장 뭐 위원들을 뽑아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그분이 만약에 친밀해서 이거 보니까 일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전에 바뀐 건데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쉽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현 한인회장의 이제 그렇죠. 직권, 네. 직권이 좀 강하게 네, 이제 그래서 몰려 있다는 그런. 네, 좀 그리고 아쉽긴 감사 하죠. 같은 경우도 선출직으로 뽑으면 사실은 그 선출직에 맞는 어떤 자격 조건. 네, 정하는 어떤 탄핵 전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어. 없으면 사실 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아마 우리 한인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은 현장에 있었지만 언빌리버블한 일들이 많이 네, 그래서 발생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그 선출직으로 뽑는 것도 정관을 따라야 하고 또 거기에 이행되는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개정위원장. 그래서 그런 그 몇 개 기구의 장들은 독립적으로 새로 한인회장이 되시는 분이 조금 하실 일이 많습니다. 좋은 그 이사진들과 네, 함께 네. 의논해서 좀 발전적인 모습을 15대에서는 참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또 저희가 이런 자리를 그렇죠. 마련한 거죠. 네. 괜히 저희 욕먹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이 무슨 시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현실적 가장 그 선거에 그렇죠. 10년 가까이 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떨어지고 또 도와드리고 또 네. 그 한인회관까지 그 10년 정도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옆에서 이렇게 사실 실질적인 일들을 다 하는 보셨고, 것을 봤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먼 발치에서 봤지만 또 제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요번 14대는 잠시 인발부가 또 되셨었고. 인발부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참 unbelievable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게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봉사직이죠. 회장도 그럼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다 위원장들도 그렇고, 사실 내 시간을 들여서 이제 가서 어쩔 때 이제 뭐 김밥 이렇게 한 줄을 먹는다든지 회의할 때 아니면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쩌다가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에요. 내 시간을 또 할애해서. 네, 명예가 뭐 그렇게 저는 회장은 모르겠지만 뭐 이사나 뭐 다른 직들이 뭐 일 있으면 회장님을 앞으로 또 내세워 드리는 거니까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하면서 좋은 그 어떤 구조를 꾸려가는 건데 사실 작년인가요? 벌써 그런 일이 됐네. 아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뭐 그 해임을 당하는 작지만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 맞네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전 그 이사진이 자원봉사 하다가 회의 끝에 해임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써 이게 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어이없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또 해임 이사진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임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회장만 남고 감사도 없어요. 대단하셨네요. 그 바로 또 전에도 저희도 그렇죠. 또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정기총회 때 한인문화회관 그 BOT 정기총회 때 선출된 BOT를 전부 다 무산하고 정기총회 자체를 무효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웃어야죠. 나오지만 네. 이런 그런 일이 일들이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 물론 뭐 안 되겠죠. 저희는 해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장이. 그런데 그럼 당신도 이때 끝나고 해임하시오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고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회사나 이런 데도요. 그 의논을 하죠. 그럼요.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단계를 거치죠. 시정해라. 그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근데 저희는 철저하게 봉사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무부에도 사실 뉴질랜드 정부가 굉장히 그 후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다 소수민족 네네. 지원도 해주고 행사가 있으면 개인으로 받긴 힘들지만 그러면 거기에는 기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줄 때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또 내가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뉴질랜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 안에 있는 우리 한국이라는 소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벌어지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뭐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관을 위배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안 하죠. 거기다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한인의 날이다 예를 들면 어떻게 잘 썼는지 그럼요. 네 그리고 고루 그 혜택이 교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회장 뭐 감사 뭐 이래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감사에 대해서 좀 말이 많죠. 아시죠?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감사가 없는 한인회가 어떻게 클리어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 30만 불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운영 자금으로 쓰임 받고 네.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해가 안 제가 가는 부분이 정관을 많네요. 이제 잘 몰랐었어요. 한인회 정관을. 네. 그런데 이제 가서 또 보면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했는데 재무이사가 꼭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그 재무이사가 지금은 뭐 누구 있는 걸로는 알지만 뭐 누가 이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동안 재무이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감사 후보가 나왔는데 또 되지가 않고 아니면 어쩔 때는 후보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정하는 건 없더라고요. 정관에서 어떻게 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거 감사는 있어야 한다잖아요. 그럼 외부에 그 회계사라든지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격을 조금, 충분히 그런 잘 감당하실 수 그런 있는 비용은 교민들이 없는 거라도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후보자가 없어서 감사를 못 뽑아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는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부 감사를 필요하게. 네, 한다. 그러면 사실 또 한인 사회에 좋은 회계사님들이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 생길 때까지. 약간의 네.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그렇죠. 주니 감사하죠. 우리가 또 너무 과한 걸 말씀드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꼭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선출도 회장 선출 못지않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